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볼리동, 송현 1동, 송현 2동, 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배지숙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지난 2월에 이은 2차 코로나19 유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방역 최일선의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방역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고 어렵고 답답한 일상을 묵묵히 인내하고 계시는 자랑스러운 우리 243만 대구 시민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시내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동주택 건설 공사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피해에 대하여 대구시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대구에는 도심 곳곳에서 수십 건의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대구시가 승인한 주택 건설 사업 중 착공된 아파트 공사가 45건, 구군의 승인 사업 20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 아파트 공사 27건까지 합하면 무려 92건의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지 면적을 합산해 보면 약 240만 제곱미터에 달해 70만 평을 웃돌며 공급 세대 수가 6만 500세대에 이르고 있어 대구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대대적인 아파트 건설 공사는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커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지역의 골목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노후한 기성 시가지의 물리적 환경이 짧은 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양질의 주택을 대거 공급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급등하고 있는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92개소의 아파트 공사 대부분이 시민들의 보금자리인 도심의 주택가와 골목 상권에 인접해 있어 비산먼지, 소음 진동, 교통정체 등으로 주거 환경을 크게 침해하고 있으며 생업할 때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시행사나 시공사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금전적 보상을 위한 무리한 주장을 반복하는 악성 민원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들의 계획 공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규 아파트 단지가 집중 조성되는 지역에서는 초등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의 과대, 과밀화도 우려됩니다. 더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착공 신고가 된 92건의 공사 중 대부분의 공정률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거나 공사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20여 건의 주택 건설 사업이 사업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 신청되어 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고 승인 신청 이전 단계인 건축 심의에도 10여 건의 아파트 사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을 모두 종합해보면 수십 건의 신규 사업이 준비되고 있어 적어도 향후 몇 년간은 도시 전역이 아파트 공사 피해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절절한 피해 호소에도 대구시는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 대부분의 구군의 소관이라며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특히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대응으로 여론과 행정력이 집중됨에 따라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소연할 곳 없는 우리 시민들은 그저 공사가 끝나기만을 바라며 소음과 먼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딜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 본 의원이 이렇게 시정 질문에 나서게 되었음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아파트 건설 공사와 학교의 학생 배치에 대한 실무적인 답변이 필요한 내용으로 코로나 대응에 집중하고 계시는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대신하여 도시재창조국장님과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엽 도시재창조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도표의 민원 통계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의 두드리소를 통한 민원 중 도시주택 분야가 2017년 이후 매년 2,000건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분야별 민원 현황 그래프를 보면 도시주택 분야를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민원의 증가세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더욱이 2020년 자료는 8월 말까지의 수치라는 점에서 증가 추세가 더욱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주택 분야의 민원 증가는 건축주택 관련 민원 증가가 주된 이유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김창엽 국장님, 본 의원은 건축주택 민원의 엄청난 증가가 도시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비롯한 각종 아파트 건설 공사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존경하는 배지숙 의원님께서 저희 도시재창조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아주 명확하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우리 시의 건축주택 관련 민원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최근 주택경기 활성화에 따라 대구시 전역에 걸쳐 민영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등 각종 아파트 건설 사업이 유례 없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우리 시의 건축주택 관련 민원 1275건을 살펴보면은 그 중에서도 고층 아파트 건설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등의 피해가 76%, 교통불편 민원이 15%, 소음, 진동 등 기타 공사 관련 민원이 9%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심각한 시민 불편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의 문제를 들여다보면 착공도 하지 않은 사업 추진 지역에서부터 이미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파트 건설 공사의 여러 피해 사례에 대한 현장 사진을 함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장을 담은 사진은 공사로 인한 피해 사례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직접적인 불법 행위 여부를 판단하거나 증빙하는 자료가 아니며 그러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이나 정비사업 추진 지역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한 철거나 X자 등의 표시를 하고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철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혐오스러운 표시나 위험한 철거는 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은 사실 본격적인 철거나 공사가 시작되기 전 주민 이주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주요 원인은 주민 이주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이주나 동의를 압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변 환경을 훼손시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국장님 말씀처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거나 남아있는 주민들의 조속한 이주를 위한 압박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년간 도심의 흉물을 그것도 고의로 만들어 방치하면서 도시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매우 악질적인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구시 도시 디자인과에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위하여 수십억 원의 경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간판이나 벽면 이용 광고물과 같은 시민들의 생업 활동에도 5개 광고물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가로 경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아파트 추진 지역에서의 흉물스러운 경관 훼손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 때문인가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방치하실 것인가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설 시에 주민 이주는 사실은 공식적인 인허가 절차 이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관 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 시와 구군의 행정적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은 담당 국장으로서 먼저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깊이 새겨서 주민 이주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존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안전 울타리를 최대한 조기에 설치토록 하고, 특히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경관을 훼손하는 등 주민 불안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 더 강력하게 행정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경관 및 안전관리 지침 또한 구군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또 건축물의 일부분만 철거하여 콘크리트 잔해물과 철근이 얽힌 채로 수개월 방치하거나 철거 과정에서 인접해 있는 건축물의 담장이나 외벽을 훼손하는 등 부주의한 공사로도 또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철거 행태는 붕괴 사고로 심각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철거 공사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험하고 부주의한 철거 공사 과정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또 실제 현장에서는 구군의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철거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별도의 감리자를 지정하고 건축사 등 전문 인력의 책임과 감독하에 보다 안전한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5월 1일 법령 시행 후에 총 99개 철거 공사 현장에 감리자를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행착오 없이 이런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한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이나 건설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부지 내의 공터에 임의로 쌓아두는 등 시민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폐기물 처리도 다수의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뿐 아니라 사업구역 인근에서는 임의로 제작한 불법 적치물로 도로를 무단 점용하거나 자금용 차량을 이용해 통행을 막는 등 도로 교통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 신고에도 이러한 불법적인 도로 점용 행위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구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이 매우 느슨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인식입니다. 국장님께서도 현장 사진과 같은
폐기물 적치나 도로의 무단 점용 사례를 자주 목격하셨을 텐데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대구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철거 공사 과정에서의 폐기물 무단 적치, 특히 도로의 무단 점용 행위는 명백한 법령 위반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철거 감리자 지정을 통한 사전 예방은 물론이고 앞으로 철거 현장에 대한 관련 부서 합동 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을 무관용 원칙으로 아주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러한 공사장에 대한 1차적인 관리기관인 구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평가 보상 제도 또한 함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파트 건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은 터파기 공사를 위한 천공기와 폭약 발파 등 엄청난 소음과 진동, 비산 먼지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부터 주택가 이면 도로를 가득 메운 공사 차량의 요란한 엔진음과 배기가스로 수면과 휴식, 육아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하루 종일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사 차량 행렬로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공사 차량의 엄청난 하중을 견디지 못해 도로 파손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점용 허가 없이 공사장 전면 도로변이나 공영 노상 주차장을 불법 또는 편법으로 점유하여 보행, 주차, 차량 통행 등의 정상적인 도로 사용을 방해하거나 공사장 출입구에 도로 침하를 막기 위해 설치한 대형 강판으로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유모차 등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공사로 인한 인근 건축물의 균열과 공사 차량의 흙먼지로 인한 인근 도로와 상가, 주택의 오염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설명한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대구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지금과는 다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현장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까지는 건설 공사장의 1차적인 관리기관인 구군에서 실제로는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 대부분 문제점을 사후에 인지하고 그 문제만을 해결하는 다소 수동적인 업무 처리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대리인에 대한 민원 예방 교육, 체크리스트에 따른 주기적인 현장 점검과 결과 보고, 그리고 CCTV를 활용한 상시 점검 체계 구축, 그리고 특히 민원이 다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한 시 차원의 합동 점검반 운영 등을 포함해서 대구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저희가 수립 시행함으로써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겪고 계신 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국장님, 다소 뒤늦은 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시정 질문에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이렇게 많은 아파트 공사가 또 완공이 되면 일시에 많은 입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입주 시점에 부실 시공에 대한 분쟁이나 아파트 단지의 관리 위탁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책도 준비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입주에 관련된 대책을 준비 중이신 게 있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실 시공이나 공동주택 관리 위탁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 시공 분쟁 예방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이미
2014년부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품질 검수단과 입주 예정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용 검사 전엔 품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주요 결함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시정 이행 여부를 저희가 끝까지 확인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몇 년간 대구시의 경우 이러한 품질 검수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대규모 부실 시공 관련 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위탁의 경우에는 이 역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 업체를 선정할 때 국토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 입찰을 실시하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기존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요청 또는 우리시 직권으로 매년 10여 개 단지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의 경우를 살펴본다면 공동주택 관리 위탁과 관련된 위반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36% 정도 크게 줄어들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주가 계속해서 크게 늘어나는 만큼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도시공간정책 측면에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이나 정비 사업을 비롯한 대형 고층 건축물의 개발 사업에서 종종 기존 주택의 일조권, 조망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사 측에서 가로변 필지를 비롯한 지가가 높은 필지는 제외하는 등 오로지 사업성만을 고려하여 너무나도 기형적으로 계획된 사업 신청에 대해서도 대구시나 구군이 별다른 의견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에서 제외된 필지에서는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는 개발 행위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제한받게 되고, 고층 건물에 둘러싸인 저층 주택이 발생하는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계획되고 유지되어 온 도시계획이 무력화되면서 왜곡된 도시공간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도시공간 정책 관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재창조국에서는 조망권, 일조권과 관련된 민원사항이나 부지의 모양이 정형화되지 못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에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요? 또 이런 민원은 사전 예방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텐데 인허가 과정에서 미리 방지할 방법이 필요한 것 아닌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특히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초고층 주거복합 건축물들이 다수 건설됨에 따라서 인근에 있는 기존 주택의 조망권이나 일조권과 관련된 민원이 정말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지난 6월부터 별도의 규정이 없던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건축심의 과정에서 일조 시뮬레이션 제출을 의무화하고 수인 한도 80% 이상의 일조를 만족하도록 자체적으로 강화된 심의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상 명시된 규정이 없는 조망권에 대해서도 심의 과정에서 주변 여건에 따라서 층수 조정이나 동별 배치 조정 등을 통해서 관련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상업지역 내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밀도와 높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 또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사업 부지 정형화 문제는 사실은 대부분 제척된 부지의 토지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간의 매매 가격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형화를 강제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건축심의가 신청됨과 동시에 사업부지 정형화를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원활한 교통 처리나 안전 확보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 영향 평가와 건축 심의 과정에서 이를 사업 조건으로 부여해서 최대한 부지 정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주신 깊은 관심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도 우리가 자제하고 있고 매일 일상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하다 보니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 일조권에 관한 기본 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일조권과 조망권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조량의 80%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제출되는 게 사업 승인에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아주 오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도시 재창조국에서 시민들의 이러한 불편한 사항을 하나하나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성근 부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구 전역에 6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 건설 공사가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수만 세대가 더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도시 기반 시설의 용량이나 배치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교육 인프라인 학교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와 양질의 학습권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국민의 의무라는 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시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거 환경의 요소 중 하나라는 점에서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서의 적절한 학교 시설의 확보와 학생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배성근 부교육감님, 학교 주변과 교내의 공사장 피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인접한 곳에서도 아파트 공사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사고나 공사장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학습 환경의 침해가 우려됩니다. 또 교내에서도 학생 배치를 위한 시설 증축 공사가 많아지면서 면학 분위기 조성과 안전한 교내 환경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 주변 아파트 공사와 학교 시설 증축 공사로 인한 민원은 얼마나 발생하고 있고 또 이 민원 해소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부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대구교육청에서도 위원님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3년간 학교 시설 종축 공사 등과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은 총 7건입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과 투학로 안전 등에 관한 내용이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3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공사장 주변에 철저하게 안전 펜스를 설치해서 공사장과 학생 활동 공간을 철저하게 저희가 분리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원천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특히 소음이나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 중에 작업 공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학 기간이나 주로 주말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수시로 나오는 먼지를 저희가 살수 작업 등을 통해서 저희가 공기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최대한 저희가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학생 안전을 무엇보다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공사 차량의 진출입로와 학생 통학로를 분리를 시킴을 통해서 저희가 안전한 통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아파트 건설에 따른 학생 배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청에서 진행된 개발 사업의 학생 배치 협의는 총 몇 건이었고 몇 세대였는지, 또 그중 배치 불가 통보는 몇 건이었고 주로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듯이 현재 대구 시내에 많은 공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20년 9월 현재까지 저희 교육청과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협의가 들어온 것이 총 167건입니다. 세대수로 치면은 10만 세대가 넘습니다. 10만 7,054세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68.9%인 115건은 저희가 기존 학교 시설로도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6.9%에 해당하는 45건은 지금 기존 학교 시설을 증축을 해야만 학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은 숫자지만 4.2%에 해당하는 7건은 학교 시설 여건상 저희가 증축도 불가능한 사항으로 학생 수용이 좀 어렵다는 의견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개발 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성구와 달서구 지역입니다. 증축이 불가능하여 학생 수용이 어렵다라고 저희가 통보하고 있는 지역은 주로 범어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참고 말씀 하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발 사업이 대구 시내에 저희가 많아지면서 특정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수성구나 달서구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 배치에 저희 교육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극히 일부 학생들이 주소지 인근 학교로 배정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먼저 좀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예. 또한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300세대 미만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 협의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구군에서 검토 없이 승인될 우려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의원님 지금 정확하게 지금 보고 계시듯이 저희가 특히 법적으로 학교 용지 특례법상으로 의무 협의 대상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개발 사업이 지금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협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해도 됩니다만은 그래도 저희 대구는 시군구와 많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 사업 승인청인 구군청과 저희 대구교육청이 정례 정책 협의회를 통해서 최근 300세대 미만의 개발 사업에 대하여도 학생 배치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2018년 이후 3년 동안 총 41건을 저희가 협의를 거쳤는데요. 그중에서 학교 증축을 통해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 6건, 그리고 도저히 저희 학생 수용하기가 어려운 개발 사업이 좀 5건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시군구청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과정에서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구청에서는 최대한 저희 의견을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극히 일부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저희 의견이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세대 미만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시군구청께서는 저희 대구교육청과 좀 반드시 좀 사전 협의를 해주시고 교육청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사실 학생 배치에 대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교육부의 학교 간 거리 기준이 1.5km라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보행 통학이 사실상 불가능한 1km 이상 거리의 학교로 배정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되고 있고, 또 학교의 과대 과밀화로 인한 학습 환경의 질적 저하도 우려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좀 보고 계십니다. 저희 과대 과밀로 인한 학습 환경 저하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전개축을 통해서 학교 시설을 추가 확보하거나
소규모 학교를 저희가 지키기 위해서 공동 통학구역 설정 등을 통해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어린 우리 초등학생의 입장에서는 1km 이상을 걸어서 학교를 간다는 것은 매일 좀 힘들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마는 2011년도에 중앙정부의 그 법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학교 간 초등학교 간 거리가 당초에는 1km였는데 2011년도부터 1.5km로 바뀌는 바람에 또 하나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학교 신설을 가급적이면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1.1km가 넘는 곳에 학교를 배정하는 사례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은 이런 한계 사항을 인식을 하고 통학이 많이 불편한 지역 우선으로 해서 학생수 감소 추이라든가 통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학 차량을 지원하거나 부분적인 통학구역 조정 등을 통해서 통학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지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저희 강은희 교육감님과 대구교육청은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부교육감님, 조금 전 답변에서 2011년에 변경된 이 통학 기준 1.5km라는 게 벌써 이제 그 10년이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 대구만 하더라도 10년 전에는 우리가 대구 도심에 이 아파트가 많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는 아파트가 크게 많이 없었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 도심에도 많은 지금 주거 단지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 대구에서만이라도 이 1.5km라는 이 거리는 어떤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네,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평한 교육의 기회와 양질의 학습 환경 침해를 불러오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시설에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 방금 부교육감님 답변에서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와 주셨기 때문에 그 답변은 이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영진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여러 현장을 직접 돌아다녀 본 결과 곳곳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아파트 공사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도심의 주거 환경과 생활 여건의 질적 저하, 교육시설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앞서 국장님과 부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본 의원이 현장을 보면서 고민한 해결 방안 몇 가지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 추진 지역의 혐오스러운 철거, 공가 등의 붉은 표시는 5개 광고물법을 적용해 규제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광고물법에서는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 입간판 등으로 5개 광고물을 규정하고 있고 그중 철거 등의 표시는 벽면 이용 광고와 동일한 유형이므로 이 법을 활용한 규제 가능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철거 예정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가림막의 디자인 시안을 대구시에서 제작 보급하고 사용 여부를 인허가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부탁드립니다. 둘째, 공사 진행 과정에서 시민 피해를 방지하고 발생한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구군과 함께 철거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법적인 도로 점용, 도로 파손, 보행 방해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행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며 시공사가 집단 민원을 피하기 위해 공사장 주 출입구를 인근의 아파트 방향 대신
저층주택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면 도로변의 상인들과 저층주택 주민들이 더욱 큰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공사장 출입구의 배치와 공사 시간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계도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짧은 기간에 많은 신규 입주 단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입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미리 강구해서 입주하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축 심의와 사업 승인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아파트 사업 계획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관련 부서 협의나 심의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일상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조권, 조망권 분쟁을 예방하여야 할 것이며 가급적 정형화된 부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부지와 동일한 가로 구획 내에 이미 발생한 사업 재외 필지에 대해서는 주변의 토지 이용 현황에 적합하도록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아파트 건설 사업 중 착공한 단지만 92개이며 모두 6만 500세대입니다. 그리고 수만 세대 아파트 건설 사업이 또 준비 중입니다. 우리 대구의 본격적인 신개발 중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지산 건물지구 택지 개발 규모가 1만 6,500세대 정도입니다. 지금 공급되는 물량이 얼마나 많은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하여 주택 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 10년 전에 겪었던 대규모 미분양 사태의 교훈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주택 수급 계획을 통해 양질의 서민주택이 적절한 수량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학교 시설의 공급과 학생 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생들을 수용할 학교가 없는 곳에 아파트가 건설되는 것도 문제지만 가까운 인근의 학교를 두고 어린 학생들이 먼 거리의 학교에 통학을 하게 되는 것도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일입니다. 따라서 현재 임의적인 협의만 진행하고 있는 300세대 미만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대구시, 구군이 학생 배치 협의 결과가 반드시 사업 승인 조건에 방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내 집 마련이라는 더없이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 더욱 큰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주민들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자랑스러운 대구 시민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그저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애타게 갈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깊이 공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